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 주말 동안에 또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그리고 어제 국내 주시장의 마감 시황, 그리고 토요일 방송이 좀 시청자 수가 좀 적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또 저의 좀 또 하나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에 대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6%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79%대, 다우존스는 0.53%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거든요. 실업률이 3.8%로 떨어지면서 2020년 2월 이후 최저로 내려왔고, 또 지난달 신규 고용도 67만 8천 명으로 예상치 44만 명을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지표가 거의 팬데믹 직전 수준까지도 회복을 하고 이렇게 좀 좋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좀 유럽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115달러까지 상승을 했어요. 무려 하루 만에 7%대 상승을 하면서 115달러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유가가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심해졌는데요. 10년 만기 채권 하락을 하는 모습, 그리고 금 가격 이런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물가지수의 또 향방, 그리고 FOMC 향방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다시 한번 결국 지금 내리는 거는 쌍바닥을 치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하락인 거지 대세 하락으로 가기 위한 그런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제가 목요일날 뭔가 좀 우려스러워가지고 금요일날 하루 좀 더 상승하면은 좀 일부는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부터 좀 시장이 하락을 해버렸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가 계속 지속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오전장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쪽에서 원전 단지가 있는 쪽에 건물이 폭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원전에 대한 좀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요, 9시 반 10시 정도에 갑자기 낙폭을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좀 추가적인 낙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 속에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우리가 우려스러웠던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또 종목으로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해운 관련주라던가 건설주라던가 이런 쪽을 중심으로는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잘 생각해 볼 거는, 해운주들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서 물류난이 심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감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 관련주에 살짝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관련주 같은 경우는요, 이제 3월 9일 대선이 있고 어제와 오늘 사전투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의 측면에서 건설주를 살펴본다면은, 선거가 끝나면은, 물론 선거가 끝나고 이제 실질적으로 또 건설 경기 활성화나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선거 후가 재료 노출이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뭔가 이번 주말에는요, 우리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주부터 다시 상승할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을 좀 발견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뭐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살짝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운주들이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특히 HMN 같은 경우가 14% 상승을 하면서 35,000원대에 기록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해상 운임에 대한 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해운주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보시면요, HMM의 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작년에 3월 말 정도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물론 주가는 쉬었다가 다시 한번 5월 달까지 상승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기본서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는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교과서와 실전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조금 최소한도 좀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린저 밴드를 살짝 설명드리자면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을 때, 벌어지고 있을 때 상단을 돌파했다가 상단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그때가 단기 매도 신호가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올라갔다가 만약에 이게 37,650원까지 올랐는데 그거를 34,000원에 팔라고 하면은 못 팔아요. 37,000원에 걸어는 놓을 수 있겠지만 34,000원에 즉시 매도를 못하는 게 개인 투자의 심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제처럼 좀 오버했을 때 해운주는 일부는 좀 팔아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확실한 매도 신호, 상단 안으로 들어올 때 좀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어떤가, 뭐 그런 생각 가져봤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해운도 뭔가 좋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어제 뚫었어요. 요럴 때도 보시면은 상단을 뚫고 나서 회복하니까 며칠 최소한 단기 조정을 받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제는 상단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다시 상단을 들어온다면 그때는 좀 단기적인 매도 신호가 아닌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심선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선이 올라오고 있을 때는 중심선 근처에서는 다시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피해줘야 된다. 앞으로 좀 다음 주부터 투자에 있어서는 피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요, 역시 상단이 벌어지고 있죠. 상단과 하단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단을 돌파한 거고, 여기서 상단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이때는 단기적인 매도 신호가 되는 겁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어제 2.5% 상승을 하면서 양호한 실적 전망, 뭐 이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인 얘기들로 나왔는데, 뭐 건설주는 뭐 좋은 거 정말 다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뭐 급격하게 좋아질 건 아니고요. 서서히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500원 선에서 7,000원 선까지 이렇게 뭐 단기적인 상승이 컸다면은 분명히 또 쉬어갈 타이밍이 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매수 신호가 또 이런 때거든요. 하단을 깼다가 하단을 회복할 때, 그리고 하단에서 올라올 때, 이럴 때가 매수 신호고 중심선을 돌파할 때 역시 뭐 매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매수 신호가 아닌 거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비슷하죠. 마찬가지예요. 다들 이렇게 상단을 돌파했을 때 결국 매도를 하면은 밑에서 또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단 돌파했다가 상단 안으로 들어올 때 팔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약점, 올랐을 때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최고가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심리, 그러면서 못 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좀 많이 올랐던 해운주라던가 건설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는 좀 초반부에 팔고 가자, 오늘은 좀 토요일날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일요일 투자 전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